이응님이 썸네일 옛날인가요? 예, 무려 최두호 선수가 컵스 완승과의 경기를 앞둔 상태 파이트 위크였고요. 미디어데이 때 저희가 이제 취재를 갔어요. 저희 현장에 있었죠. 컵스 완승하고 페이스오프 잠깐 한 다음에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최두호 선수를 따로 부릅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기대가 크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최두호 너를 엄청 홍보를 하고 있다. 그 당시에 했던 얘기는 우리가 너를 맥그리거급으로 비용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한인 코리아타운이나 LA나 이런 쪽에 최도우 선수가 그 당시에 얼마나 UFC 쪽 데이나 화이트 등등에게 많은 이제 기대를 받고 주목을 받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스포티비가 UFC를 중계하고 있는 중계권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 걸 알고 있었죠, 데이나 화이트가. 그래서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영상 카메라하고 이렇게 취재를 왔으니까 그걸 이제 보여준다는 의미로도 아마 저렇게 저희가 있는 앞에서 저런 기대감을 표시한 게 아닌가. 이게 UFC 206인가 그럴 거예요. 206 그 넘버 대회였고 이 당시 메인 이벤트가 맥스 할로웨이하고 앤서니 패티스인가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최두호 컵스 완스는 메인 카드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최두호가 UFC 네 번째 출전이었는데 그렇게 좀 높은 자리를 줬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8년 만에 최두호 선수가 UFC PPV 대회에 메인 카드로 들어간 겁니다. 8년 만입니다. 최두호 선수 경기에 대해서는 언제 이제 볼 수가 있냐. 중계 관련돼서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해 드리면서 뭐 이것저것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이고요. 12월 8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오전 8시부터 UFC 310 시작을 해요. UFC PPV 대회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UFC 파이트 패스 프릴림 카드입니다. UFC 파이트 패스는 UFC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유료 구독 결제 스트리밍 서비스예요. 사이트 이름이 UFC파이트패스.com입니다. 그리고 메인 카드는 돈을 내고 따로 봐야 돼요. PPV입니다. 페이퍼뷰죠. 지금 얘기들은 다 북미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티빙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 티빙도 뭐 유료로 구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티빙의 경우에는 이 세 파트 중에 UFC 파이트 패스 프릴림은 중계를 안 해요. 그냥 기본 프릴림 플러스 메인 카드 이렇게 두 가지를 중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UFC 파이트 패스 결제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UFC 파이트 패스 프릴림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는 경기는 크리스 와이드먼하고 에릭 앤더스의 195파운드 계약 체중 경기입니다. 이 경기 끝나고 저는 이제 와이드먼이 은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스티페 미오치치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와이드먼의 이번 경기 주목을 하는데 티빙에서는 볼 수 없는 UFC 파이트 패스 프릴림이라는 게 좀 아쉽죠. 그리고 흥미진진한 경기 이게 스테디셀러 구도인데 베테랑 대 영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노장 대 신예 클레이 구이다와 체이스 후퍼의 라이트급 경기. 체이스 후퍼라고 하면 키 크고 길고 머리 뽀글뽀글 벤 아스크렌 아들이 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그런 파이터. 약간 올드스쿨 그래플러 서브미션 그래플러 스타일인데 조금씩 이제 변형이 되고 있죠. 적응해 가는 과정인데 클레이 구이다와 이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구이다 같은 경우는 지난해 2연패 후 올해 이제 첫 경기를 하게 되는 거고 후퍼는 지금 3연승 중이에요. 저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3연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일반 프릴림 언더카드 중에서도 이제 일반 프릴림은 총 4경기가 잡혀 있어요. 라이트 헤비급 도미닉 레이에스하고 앤서니 스미스, 웰터급 비센테 루케 대 템바 고림보. 원래는 닉 디아즈가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닉 디아즈가 약간 상태가 지금 요새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빠지고 고림보가 대체 선수로 들어왔습니다. 패더급 모부사르 에블로에프하고 알저메인 스톨링 경기, 웰터급 랜디 브라운 대 브라이언 배틀의 경기 이렇게 4경기가 쭉 진행됩니다. 10시부터. 이 경기는 티빙에서 볼 수가 있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모부사르 에블로에프가 18연승 무패에 패더급 차기 타이틀 도전권을 노리는 강자예요. 그리고 알저메인 스털링은 전 벤텀급 챔피언이었는데 패더급으로 올라와 있고 뭐 올라온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본인의 이제 감량 부담 플러스 절친인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챔피언으로 있으니까 같이 뭐 경쟁하고 싶진 않은 이유겠죠. 근데 이 경기가 언더카드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저메인 스털링이 최근 인터뷰에서 좀 당황스럽긴 한 모양이에요. 이게 내가 왜 언더카드로 들어와 있지? 아니 이게 모부사르 에블로프 같은 경우는 18연승 무패에
엄청 잘 나가는 선수고 본인도 전 챔피언인데 엄한 두 패더급 경기가 메인 카드로 들어가 있고, 이 입장에선, 스털링 입장에선 본인이 언더카드로 들어와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UFC 307인가에 7인가 8인가 이 경기에 잡혀 있었는데 스털링이 컨디션 난조 때문에 경기를 안 뛰려고 이제 포기를 합니다. 다시 잡힌 건데, 그래서 아마 그 당시 UFC 매치메이커나 이런 수뇌부들이 약간 좀 빡이 쳤다? 스털링한테 좀 서운한 게 있나? 하여튼 스털링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 너는 이번에 언더카드야 라고 이제 보내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메인 카드는 몇 시부터냐? 12시부터입니다. 딱 정오, 일요일 정오에 딱 시작을 하게 되고 짜파게티 끓이고 먹으면서 볼만한 딱 좋은 시간이죠. 근데 딱 너무 타이밍 좋게도 1경기가 최도호 선수 경기예요. 최도호하고 네이트 랜드웨어의 경기가 메인카드 1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언더카드를 건너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2시부터 딱 티빙 틀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면은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등장부터 쫙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도호나 이 랜드웨어 같은 경우는 랭커가 아니거든. 근데 랭커의 경기인 이 모부사르 에블레프 경기는 언더로 빠져있단 말이죠. 이게 좀 물음표긴 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그들이 이제 화끈하게 경기를 펼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둘 다 이제 판정 승부를 즐기는 포인트 싸움을 좀 하는 그래플러들이고 하니까 뭔가 이제 분위기를 띄워봐라, 화끈한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을 메인카드 1경기에 배치를 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감안한, 고려한 그런 순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더 이제 황당한 건 이 경기예요. 브라이스 미첼하고 크롱그레이시 경기예요. 근데 이게 패더급 경기예요, 같이. 그리고 시릴간과 알렉산더 볼코프의 2차전, 샤브칼 라흐모노프하고 이안 마차도 게리, 이게 코메인 이벤트고요. 이 경기 승자가 다음 웰터급 도전자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메인 이벤트가 알렉산드레 판토자, 그리고 도전자는 아사쿠라 카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메인 카드를 좀 보면 저는 이게 쭉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원래 계획하고 많이 틀어진 카드예요. 원래 UFC의 계획은 뭐 이거는 뭐 제 여태까지 쭉 이제 뉴스들을 팔로우하면서 나름 눈치챈 거라서 100% 팩트 체크를 한 건 아니지만, UFC는 이 경기에 에서 원래 코너 맥그리거하고 마이클 챈들러를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메인 이벤트로. 원래 12월 대회를 조금 성대하게 여는 편이거든요. 좋은 카드로. 근데 코너 맥그리거가 뛸 수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고, 챈들러는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니까 그냥 11월로 땡겨서 찰스 올리베라와의 경기를 재대결 기회를 준 거죠. UFC에서. 기다린 거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였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재대결은. 그리고 이기면 타이틀 도전권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였는데 뭐 졌죠. 챈들러는. 근데 지금 흘러가는 이런 얘기들을 보면 지금 최근에 코너 맥그리거가 2019년에 성폭행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맥그리거가 모델로 있었던 브랜드들이 다 지금 맥그리거 쳐내기에 급급하고 사실 지금. 그리고 공항에서 프로포 12가 막 빠졌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맥그리거 캐릭터가 들어간 게임에서 맥그리거 캐릭터를 지웠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UFC는 맥그리거를 이번에 안 뛰게 한 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 게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원래 계획대로 많이 비껴가면서 알렉산드레 판토자하고 아사쿠라 카이는 이제 코메인 이벤트로 두고 벨랄 무하마드하고 샤브칼 라흐모노프를 메인으로 둬서 그나마 이제 무게감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좀 계획대로 안 됐죠. 무하마드가 부상으로 빠지고 겨우 이제 이안 마차도 게리를 끌고 와가지고 코메인으로 넣고 메인 이벤트를 판토자 아사쿠라 카이로 잡은 거예요. 근데 사실 아사쿠라 카이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야 라이진 좀 보고 한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외국에서 어떻게 알아요, 이 선수를? 메인으로 이제 타이틀전을 넣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넣긴 했는데 이게 사실상 거의 포기 상태일 거예요. 이거를 미국 북미에서 PPV로 많이 팔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그냥 이런 느낌은 듭니다. 이게 어차피 많이 팔 생각은 안 하는데 느낌이 메인 카드를 딱 보면 이게 아시아 지향성이 있다. 아시아의 전체적인 어떤 한 단계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게 아닌가. 물론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아사쿠라 카이가 지금 이제 UFC 보면 카운트다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프리뷰 영상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아사쿠라 카이를 홍보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사쿠라 카이는
UFC 팬들한테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떨어진 놈이에요. 이 사람을, 이 파이터를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선수인지. 그래야 뭔가 기대를 하고 스타일도 파악을 하고 뭐 도박사들은 베팅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카운트다운이나 이런 걸 보면 아사쿠라 카이가 참 뭐 대단한 파이터고 캐릭터가 좀 있는 파이터다. 이번에 이제 카운트다운에 나온 영상에서 이제 화제가 된 건 아사쿠라 카이의 형이 이제 아사쿠라 미쿠루라는 파이터인데 라이징에서 이제 잘 나가는 파이터고 뭐 지금 은퇴를 선언하긴 했는데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유튜버로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인데 형이 예전에는 이제 길거리 싸움꾼이었어요. 진짜 길거리 싸움. 길거리에서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고 뭐 이런 좀 불량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형이 어느 날 밤에 아사쿠라 카이를 불러내요, 주차장 쪽으로. 그러더니 글러브를 끼게 한 다음에 막 팰라 그래. 그러니까 형이 싸움을 건 거예요, 동생한테. 동생이 아사쿠라 카이가 자기가 실전으로는 처음 싸워보는데, 형하고 싸우는 게 실전으로 처음 싸우는 건데, 싸움을 영상을 보면 엄청 눈이 좋아. 눈이 좋고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인 이 미쿠루가 카이의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싸우면서 이 동생이 뭔가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게 아닌가. 이게 좋게 생각하면. 그 아사쿠라 카이가 그때 내가 이제 잠재력이 있구나라는 걸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이제 카운트다운에서 보여주죠. 하여튼 지금 나온 영상들이 다 아사쿠라 카이 알리기예요. 북미 팬들한테 이 대단한 선수야. 그리고 뭐 지금 KO가 한 방 걸리면 무조건 보내. 벤턴급에서 그리고 호리구치 쿄지 이겼던 장면들, 아출레타 이겼던 장면들 이걸 이제 섞어가지고 아사쿠라 카이 알리기에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아사쿠라 카이가 만약 이기면 뭐 데뷔전에서 UFC 챔피언이 되는 굉장히 이례적인 없던 건 아니지만 이례적인 어떤 느낌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샤브캇 라흐모노프는 이제 중앙아시아 쪽 아니겠습니까? 스탄 쪽에 이 선수가 나름 이제 이 안쪽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되게 잘 나가는 선수고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자 선수는 셰브친코가 있지만 발렌티나 셰브친코가 있지만 남자 선수들은 지금 막 올라오고 있거든. 근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제일 앞장서고 있는 선수가 이제 샤브캇이란 말이에요. 근데 샤브캇이 이번 경기를 이기고 이제 타이틀 도전하게 되면 또 중앙아시아 파이터들의 주목도가 더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서 UFC를 넘어오는 선수들의 숫자도 많아질 거고 기회도 열릴 거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두호 선수가 메인 1경기를 장식하게 되면서 아직까지 UFC가 갖고 있는 최두호에 향한 기대 꺼지지 않았다. 저는 최두호 선수에게 한 번 더 뭔가 타이틀 도전에 대한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최두호가 정찬성 우리 GFN 대표하고 같이 훈련하면서 예전에는 스파링 위주나 이런 쪽 감각을 키우는데 이제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뭐 체력이나 기초 훈련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그래서 근육량도 늘리고 해서 뭔가 뼈대를 이제 잡아가는 걸 그 훈련들을 좀 통하면서 이 싸움꾼 기질의 최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아직 뭐 많이 늦은 건 아니니까 91년생이고 한참 때라고 볼 수 있으니까 좀 관리 잘해가지고 흐름만 잘 타면 저는 타이틀 도전 어떤 그런 경쟁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이트 랜드웨어가 지금 랭킹으로 보면 15위에서 한 22, 4위 정도 될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랭커로서 최도가 이 선수를 밟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 선수도 사실 랭킹에 들어가서 활약할 만한 실력은 되는데 그 한 단계를 못 넘고 있지. 최근 5경기 4승 1패예요. 근데 1패를 당했던 선수가 데니게예요. 그러니까 데니게는 못 넘어. 그 밑에 선수들은 정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진흙탕 싸움의 대가 재밌는 경기를 펼치는 그런 파이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를 최두호 선수가 잡으면 다음 경기는 무조건 이제 랭커랑 붙여줄 거다. 그 메인 카드 1경기에 넣었다는 거는 최두호에 대한 기대치 아직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이 경기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좀 이상적인 그림은 샘 시실리아처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달려드는, 물론 뭐 막 달려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또 나름 또 간도 보기도 하는데 분명히 이제 달려들 거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최도호 선수가 이제 압박을 통해서 뭐 자신의 거리에서 싸우는 게 능한 어떤 스나이퍼이기 때문에 튀어나올 때 이제 카운터를 팍팍 갈겨주는 그런 그림으로 승리를 한다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